여러분 재개발이라면 이제 고생 끝, 새 아파트에서 편히 사나보다 아시죠? 그런데 어떤 날은 그 재개발이 노년의 마지막을 송두리째 뒤집는 덫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올해 72, 평생 장사하다가 허리 망가져서 가게 접고 이 작은 집 하나만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 집이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면서 조합에서 말했어요. 어르신 이 집이 3억 나옵니다. 서류만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요. 주민센터에서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 집이 3억 수령 완료. 수령자 내 이름. 도장 내 도장. 서명 내 글씨처럼 보이는 서명. 저는 그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도장도 찍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누가 내 이름으로 3억을 받아간 걸까요? 잠깐만요. 이런 이야기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눌러주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이건 노년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눈이 유난히 맑았어요. 동사무소 주민센터 앞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들어갔죠. 저 재개발 이주비 서류 좀 확인하러 왔는데요. 젊은 직원이 모니터를 몇 번 두드리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어르신. 이미 수령 완료인데요. 뭐라고요? 3억 지난달 18일에 출금 처리됐고요. 수령 확인서도 다 있습니다. 그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나? 내가 치매인가? 아니요. 저는 받으러 온 적이 없어요. 저 그런 돈을 만져본 적도 없고. 직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표정 여러분도 아시죠? 또 어르신이 착각하시는구나 하는 그 표정. 어르신 여기 보세요. 이거 어르신 도장 맞죠? 프린트 한 장이 제 앞에 놓였어요. 이주비 지급 신청서. 이주비 수령 확인서. 거기엔 정말 내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쓰던 약간 비뚤어진 내 도장. 왼쪽 모서리가 닳아서 찍히면 살짝 번지는 그 모양까지도. 아니 이게 왜 여기에? 보통은 가족분이 같이 오시거든요. 대리 수령도 많이 하세요. 어르신 자녀분이 오셨나?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대리 수령이요? 그럼 누가 왔는데요? 이름이. 직원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개인정보라서 어르신. 대리인 위임장이 있었고요. 인감증명서도 첨부돼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딱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저는 집으로 뛰다시피 돌아왔어요. 숨이 차서 문을 열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였습니다. 장롱 및 철제 금고. 열쇠를 돌리려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열쇠가 안 들어가요. 몇 번을 꽂았다 빼도 안 들어가서 저는 결국 무릎을 꿇다시피 하고 금고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내가 쓰던 자물쇠가 아니었어요. 새 것처럼 번쩍거리는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도장, 인감도장, 통장, 오래된 계약서. 그 금고 안에는 내 인생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때 마침 문이 열리며 누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무릎 아프시게. 며느리였습니다. 머리에 헤어핀을 꽂고 장바구니를 들고. 너 금고에 뭐 했니? 금고요? 어머니, 그거 잠금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바꿔드렸죠. 요즘 도둑도 많잖아요. 바꿔? 내 허락도 없이?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어머니 허락이 아니라 어머니는 그런 거 복잡한 거 모르시니까요. 제가 다 해드리는 거죠. 그 말이 얼마나 차갑게 들리던지요. 그럼 열쇠는? 며느리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여기요. 어머니가 잃어버리시면 큰일 나니까 제가 관리하는 게 낫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3억은 이 여자다. 저는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이주비 3억 수령 완료래. 내가 도장 찍었다고.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금방 표정을 바꿨습니다. 당황이 아니라 준비된 표정. 아 그거요? 어머니 놀라셨죠? 뭐라고?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며느리는 냉장고 문을 열며 마치 밥 반찬 이야기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은행 가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조합에서 서류 달라고 하고 인감증명서 떼오라고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해요? 제가 대리로 받아서 어머니 생활비로 쓰려고. 그 돈이 지금 어디 있니? 제가 묻자 며느리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돈은 관리 중이에요. 관리? 내 돈을? 어머니 말이 좀 그렇고 어머니는 큰돈 들고 계시면 오히려 사기당해요. 뉴스 안 보세요? 노인들한테 전화 와서. 그래서 내가 받아간 거냐?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지금 혼자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무릎도 아프시고 혈압도 있으시고. 이주하면 보증금도 내야 하고 임시 거처도 알아봐야 하고 돈 관리가 필수예요. 그 말이 참.
어머니를 위해서라는데 그 속에는 당신은 이제 판단 능력이 없다가 깔려 있더군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아들은? 내 아들은 이거 알아? 어머니 오빠는 오빠도 어머니 걱정하죠. 오빠한테 말하면 어머니가 더 상처받으실까봐 제가 먼저.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야 왜 이렇게 소리가 커? 저는 아들을 보자마자 울컥했습니다. 너 이주비 3억 너희가 받아갔어. 아들은 순간 굳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야? 며느리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하시는 거야? 어머니 몸이 힘드셔서. 그 말에 저는 폭발했습니다. 왜? 내가 내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고. 아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저는 다 알았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다. 엄마 일단 앉아. 혈압 오르겠다. 아들은 저를 소파로 앉히고 물 한 잔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손길이 오늘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달래서 조용히 만들자는 느낌. 엄마 우리가 엄마 돈을 훔친 게 아니야. 그럼? 아들은 숨을 한번 크게 쉬더니 말했습니다. 그 돈 어차피 엄마 이주할 때 필요하잖아. 임시거처 보증금 이사비 중개비. 엄마가 혼자 다 하려면 더 위험해. 그래서 내 허락도 없이 받아. 엄마 허락을 받으면 엄마가 불안해하잖아. 그 말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불안한 게 아니라 분한 거지. 내 돈인데 내가 모르면 그게 말이 되니?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돈 맞아요. 근데 가족끼리라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아들은 결국 본심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도 솔직히 살기 힘들어. 뭐? 대출이자 애학원비 회사도 불안하고. 이번에 이주비 나오면 우리가 잠깐만 돌려서 쓰고 나중에.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돌려서? 아들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엄마 나중에 새 아파트 분담금도 내야 하잖아. 엄마가 다 감당 못해. 그러면 결국 엄마가 우리 집으로 와야 하고. 우리도 그게 무섭고. 며느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요. 어머니가 혼자 살다가 넘어지면 누가 책임져요. 결국 오빠랑 제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 말 속에 짐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내가 평생 키워온 아들이 내 노년을 부담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내 도장이 찍힌 종이가 떠올랐고 귀를 막아도 엄마 우리도 살기 힘들어가 들렸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급하게 치우지 못한 서류 더미.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위임장. 위임인 내 이름. 수임인 며느리 이름. 내용 재개발 관련 일체의 서류 처리 및 금전 수령, 계약 체결 권한 위임. 그리고 그 아래. 명예 변경 소유권 이전 사전 동의서.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명예 변경. 이주비 3억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집. 명의. 내 마지막 보루. 그때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거 보시면 안 되는 건데.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움켜쥐고 돌아섰습니다. 너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명예 변경이야? 며느리는 잠시 웃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어머니 혼자 못 지켜요. 그러니까 미리 정리해두는 거예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 내가 끝낸다. 다음날 아침 저는 주민센터로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그냥 억울하다가 아니라 증거를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제 이주비 서류 봤는데요. 대리 수령이라 하셨죠? 그럼 그때 첨부된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그건 본인이 발급하신 걸로 떠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직접 떼신 거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러워서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그날 여기 온 적이 없어요. 직원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르신 혹시 기억이? 그 말. 시니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기억이라는 말 하나로 내 인생의 진실을 부정하는 말. 저는 정면으로 말했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이야기합시다. 인감증명서 발급 창구 CCTV 있죠. 그날 누가 왔는지 보면 되잖아요. 직원은 멈칫했습니다. CCTV는 절차요. 좋아요. 그 절차 제가 밟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누를 뻔했습니다. 그때 옆 창구에서 일하던 중년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잠깐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그 직원은 제게 작은 회의실을 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일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어깨를 조금 펴주었습니다. 나만 바보가 아니구나. 대리 수령을 막으려면
위임장 진위와 인감 발급 과정을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은행 쪽에서도 출금 수령인 기록이 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제 인생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주비가 지급된 은행 지점에 갔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니 차가운 냉기가 훅 끼쳤습니다. 이주비 3억 제 이름으로 출금됐다고 해서 왔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 건 대리인 방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직원은 규정상 다 말할 수 없다는 듯 했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사기 피해입니다. 경찰 접수할 겁니다. 저는 피해자고 이건 제 돈입니다. 직원은 결국 말했습니다. 그날 며느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어르신 인감이랑 위임장, 신분증 사본까지 전부 구비해 오셨고요. 제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신분증 사본은 어디서? 직원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가족이 사본을 들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느님이 아주 침착하셨어요. 어머니가 무릎이 안 좋아서 못 오신다고. 그리고 어르신 도장도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침착. 그 단어가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나는 평생 장사하면서 손님 눈치 보며 살아왔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인데 며느리는 침착하게 내 인생을 가져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퀭했지만 눈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면으로 싸우면 가족은 어머니가 오해한다로 몰아갈 것이다. 그럼 나는 끝없이 정신 멀쩡하다를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 나 오늘 조합에서 연락 왔다. 네, 어머니. 추가 지원금이 나온다네. 이주비 말고 이사 지원금이 따로 생겼다는데.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숨이 살짝 빨라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얼마래요? 저는 일부러 작게 말했습니다. 한 5천? 아니, 7천쯤 된다고. 그 순간 며느리 목소리가 확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 서류도 제가 처리할게요. 어머니 혼자 나가시면 위험해요. 제가 갈게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이번엔 내가 직접 가서 도장을 찍을 거야. 도장 내가 갖고 갈 거야. 멈칫.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 어머니 도장 어머니가 어디다 두셨어요? 제가 관리하는 게. 저는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왜? 내 도장이 필요하니? 그 순간 며느리가 급히 웃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가 잃어버리면 내가 또 만들어서 찍을 거냐? 정적. 저는 그 정적을 휴대폰 녹음으로 남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대치하던 그날 저녁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아들은 눈이 빨갰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솔직히 말할게.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빚이 있어. 빚? 사업하다가 망한 친구 보증 섰다가 내 이름으로 대출이 쌓였고 월급으로는 이자도 못 갚아.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아들은 바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잠깐만 쓰고 돌려놓을 생각이었어. 근데 며느리가 이번 기회에 엄마 명의도 정리하자고. 정리?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중에 아프면 병원비는 누가 내? 요양원은? 간병은? 그때 되면 엄마 집이 있어도 우리가 감당 못해. 그래서 며느리가 미리 명에 바꿔두면 대출도 정리되고. 저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노년에 나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정리해야 할 자산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저는 그 계산에 순순히 들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주민센터 중년 직원이 조용히 도와줬고 은행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하나 나왔습니다. 수령 서류에 찍힌 도장이 내 도장처럼 보이지만 확대해보니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도장 테두리의 흠집 위치가 다르다. 즉 누군가 내 도장을 본떠서 새로 팠거나 혹은 유사 도장을 만든 겁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단순 가족 분쟁이 아니라 사문서 위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찍힌 도장이 두 종류입니다. 한 장은 실제 도장 흔적, 한 장은 다른 흔적. 그 말은 곧 이거였습니다. 며느리 혼자 한 일이 아닐 수 있다. 조합 쪽 서류 처리 과정에서 누군가 확인을 느슨하게 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뜻. 수사는 시작됐고 조합도 뒤집혔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끝까지 부정했습니다. 어머니가 착각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맡기셨잖아요. 가족끼리 왜 이래요? 하지만 경찰 조사, 은행 기록, 서류에 도장 흔적이 나오자 며느리는 결국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머니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아프면 어떡해요? 어머니, 결국 우리 돈 받아야 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도움이랑 빼앗는 건 다르다.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족에게 선을 그었습니다. 통장카드 전부 재발급, 도장 폐기하고 새로 등록, 주민센터에 인감보호 관련 상담, 조합에도 본인 직접 확인 요청. 무엇보다 내 집은 내 명의로 끝까지 둔다. 아들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다.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수령 완료라고 적힌 종이. 예전 같았으면 그 종이를 찢어버리고 울었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자책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노년의 자존심은 돈이 아니라 내 이름이라는 걸. 내 이름을 지키는 사람은 아들도 며느리도 조합도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어르신은 잘 모르시잖아요 라고 말하나요? 그 말이 친절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그 말은 때로 당신의 삶을 가져가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남의 일이 아닙니다. 부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지키세요.